고전에서 찾아보는 인성 이야기 두 번째 고전은 오디세이아입니다. 차별성이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아TV 인성스토리의 윤혜진 연구원입니다. 여러분은 마블의 영화 어벤져스를 좋아하시나요? 웅장한 스케일의 전쟁 장면과 그리고 지구를 구하는 영웅들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한데요. 어벤져스 시리즈의 재미는 각 영웅의 세계와 그리고 인물들 간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영웅도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나 사회라는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들은 울고 웃고 화내고 사랑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영웅들이 사회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감정을 우리도 고스란히 느끼면서 공감하고 감동하고 또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게 합니다. 고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오레스테이아 3부작 등 고전을 읽는 재미는 트로이 전쟁을 중심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의 연결성과 그리고 그 인물이 보여주는 인간성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오디세이아는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전쟁에 10년 동안 참여했고 집으로 돌아가는 데 10년이 걸립니다. 귀향길이 10년이나 걸리게 한 사건, 거인 퀴클롭스 섬에서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퀴클롭스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거인의 섬에 들어갔다가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동료들은 거인에게 잡아먹히는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거인이 오디세우스를 잡아 넣은 후 이름을 물어봅니다. 오디세우스는 그때 자신을 아무도 아니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거인은 영웅이자 한 나라의 왕인 그를 무시했는데요. 오디세우스는 그런 거인에게 감정적으로 분노하기보다는 생존을 위해 치밀한 전략을 세웁니다. 창을 몰래 만들고 거인에게 술을 먹인 후 창으로 눈을 찌릅니다. 이때 눈을 찔린 거인이 거인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친구들이 누가 눈을 찔렀는지 물어보자 내 눈을 찌른 건 아무도 아니야. 거인 친구들은 폴리페모스가 혼자 다친 것으로 이해하고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그런 폴리페모스를 피해 양 밑에 숨어서 탈출을 하게 되는데요. 완전하게 탈출한 그 순간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통쾌한 복수의 말을 전합니다. 진짜 이름을 알게 된 폴리페모스는 아버지 포세이돈에게 일러 바치고요. 오디세우스는 포세이돈의 노여움을 사면서 바다에 표류하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20년 동안이나 집을 떠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 입장에서 본다면 남편과 아버지가 출정을 떠난 후 곁에 20년 동안이나 없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와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는 이러한 아버지를 끝까지 기다립니다. 이 특별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한 인성은 인내, 기다림, 요즘 말로 존버입니다. 이들의 존버 정신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참는 것과 수능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도전을 포기하는 것은 수능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해결할 방법을 찾으며 참고 견디는 것은 수능과는 다릅니다. 명성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던 거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생존 전략을 펼쳤던 오디세우스의 태도는 인내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사실 거인과의 에피소드는 인내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저주를 받고 바다에 10년간 표류하게 되지만 오디세우스는 끝내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내 페넬로페 역시 남편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왕의 빈자리가 20년. 그 자리를 노리는 많은 고혼자들이 페넬로페를 괴롭혔지만 그녀는 옷을 다 만들면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낮에는 배를 짜고 밤에는 풀어놓는 전략으로 구혼자들을 거절하고 남편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아들 텔레마코스는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믿으며 찾아다니고 결국 만난 아버지를 숨기고 있다가 20년 동안 나라를 어지럽혔던 구혼자들을 복수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진실을 드러냅니다. 이 가족들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한 인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시간에 대한 관점입니다. 주어진 모든 시간은 기다림이 아니라 준비 시간입니다. 참고 견디는 시간을 특별한 기회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통과 괴로움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20년을 기다림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누구에게나 기다리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20년을 준비 시간으로 생각하고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쓴다면 20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결정적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 마지막 포인트는 존재의 이유와 사회적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존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10년의 귀향길이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오디세우스는 순간순간 존재와 생존을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는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며 노력하였습니다.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려고 한 목적, 뚜렷한 존재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족과 나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가족과 나라를 찾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비롯해 아테나 여신, 그리고 이타카의 돼지치기 목동, 성 안에서 그를 알아본 유모, 그가 관계를 맺었던 다양한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의 존재를 필요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 관계가 있었기에 존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존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존버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버티기만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소설가 이회수 씨는 존재함으로 버틴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사회적 관계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존버할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는 가족과 사회적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께서도 존버하고 싶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회적 관심, 사회적 참여의 태도를 갖추길 바랍니다. 당신의 존재가 필요한 사람이 있기에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